네,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x 빼기 1은 0의 한 근을 x는 알파라고 할 때 1 빼기 알파 분의 2 알파 제곱 더하기 1 빼기 알파의 제곱분의 4 알파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문제를 보면 처음에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네, 2차 방정식의 한 근을 먼저 구하려고 하겠죠. 인수분해는 아무래도 어려운 것 같으니까 아마 여러분께서 근해 공식을 이용을 하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런데 근해 공식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x값을 구해보면요. 안에 루트가 막 나오기 때문에 그 값을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계산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근을 직접 구하라는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여러분이 계산이 엄청 빠르고 정확하다면 근을 실제로 구해서 넣어서 값을 구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답은 똑같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제 효율적인 방법을 좀 찾기 위해서 저 식을 조금 변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근을 알파라고 하자. x는 알파라고 하자. 자, 어떤 근이 나왔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 그 근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2차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했었죠. 선생님 숫자가 아닌데요. 알파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숫자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해졌다라고 가정하고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를 식에다가 대입을 한번 시켜볼게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빼기 1은 0이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식을 잘 보시면요. 이 i도 숨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i도 숨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1 빼기 알파를 만들어 주려면 알파 제곱만 놔두고 나머지를 오른쪽으로 다 이항을 한번 시켜봅니다. 그러면 빼기 알파 더하기 1이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주면 1 빼기 알파가 되죠. 그래서 알파 제곱은 1 빼기 알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모 1 빼기 알파라는 것은 알파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래쪽에 적으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빼기 알파분의 2 알파 제곱 더하기 1 빼기 알파 제곱분의 4 알파는 지금 이 부분이 예로 나왔기 때문에 분모에 알파 제곱을 넣어주시고 분자는 그대로 2 알파 제곱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더하기 뒷부분을 한번 또 보니까 여기에서요. 자, 똑같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빼기 1은 0이라는 이 식에서 또 뭐가 나오게 되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1 빼기 알파 제곱을 이 아이가 가지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식이 나오나요? 그렇죠. 알파는 놔두고요. 좌변에 우변으로 알파 제곱과 빼기 1을 넘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 제곱 더하기 1이니까요. 알파는 1 빼기 알파 제곱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1 빼기 알파 제곱은 여기에서 구한 대로 알파라고 적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분자는 4알파라고 그냥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왔더니 식이 굉장히 간단해졌죠? 알파 제곱 약분이 되고요. 뒷부분도 알파 약분이 되니까 결국 남는 것은 2와 뒷부분은 더하기 4가 되어 6이 되겠네요. 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답은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방법을 좀 익혀두시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잠깐 멈춰 놓으시고요. 앞에서 했던 내용을 기초 삼아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다 풀어보셨나요? 네,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4는 10x 더하기 3의 한 근을 x는 알파라고 할 때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네요. 자, 우선 이 식이 아직 정리가 다 안 되어 있는 느낌이죠.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좌변으로 이항을 시켰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저 아이를 정리를 해서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을 시키고 오른쪽에는 0만 남아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4는 10x 더하기 3인데 자, 넘겨볼게요.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4 빼기 10x 빼기 3은 0. 따라서 x제곱 빼기 4x 더하기 1은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가 잘 안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x는 알파를 해로 갖는다고 했으니까 x는 알파를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알파 제곱 빼기 4알파 더하기 1은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1을 구해야 되는데요.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 알파 제곱만 남기고 4알파 빼기 1 요거를 집어넣으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돼요. 얘를 넣어주시면 4알파 빼기 1 더하기 4알파 빼기 1분의 1이 되어서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알파 제곱과 알파의 제곱분의 1이 다 들어있는 어떤 하나의 식을 좀 생각해주면 좋은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의 제곱이죠. 이거는 전개를 해주시면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의 알파분의 1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1이 돼요. 결국 알파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1이 여기에 들어있게 되네요. 따라서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1이라는 아이는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의 제곱 빼기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그러면 우리는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만 구해주시면 여기다 대입을 해주시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값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은 도대체 어디서 만들 것인가? 자, 그때 우리는 왼쪽에서 만들었던 이 식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알파분의 1이 있기 위해서는 분모로 알파를 어떻게 보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분모로 알파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네, 바로 알파로 양변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수로 나눌 때는요, 그 수가 0이 아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죠. 0이 아니다라는 걸 여기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알파는 지금 저 2차 방정식의 한 근이기 때문에 그 근이 0이 아님을 보이면 되는 거죠. 자, 만약에 근이 0이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2차 방정식 대입을 해보시면 0, 0, 따라서 1은 0이다 라는 이상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순이 생겨요. 따라서 알파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파는 0이 아니니까 양변을 알파로 나누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변을 알파로 나눠보면 알파 빼기 4 더하기 알파분의 1이고 이꼴 0이 되겠죠.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은 4라는 값을 얻게 되네요. 자, 우리가 구한 이 값을 이 오른쪽에 아까 했던 이 식에다가 이제 대입을 합니다. 계산해 주시면 4의 제곱 빼기 2가 되어 답은 14가 되겠네요. 처음에 이 문제를 딱 봤을 때는 약간 어려운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푸는 방법을 좀 익히고 이 안에 속한 그 방법들을 차근차근히 따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능숙하게 풀게 되실 수 있습니다. 연습 많이 하시고요. 오늘 했던 거 꼭 복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